배성국 선생님 안 들어오셨네? 배성국 선생님. 아, 배성국 선생님, 제 연락을 해야겠네. 미국에 계신 분이던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몇 시지? 미국에 계신데 참가하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7시 4분인데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라피크 신정 선생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제 모니터 2개 쓰는 거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막 이래. 눈에 익숙치 않습니다. 내가. 일단은 우리 최강호 선생님도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아, 심효정 선생님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인다. 좋습니다. 네. 아, 기대된다. 좋습니다. 비디오 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켜도 괜찮을까요?는 뭐 얼굴이 궁금하긴 해요. 누구신지. 그래서 얼굴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에, 아니시면 얼굴 보여주셔도 되고, 이 기능 중에 내 얼굴을 아바타로 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 줌 사용법 교육을 우리 라피크 신녀님께서 한번 특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부산에서 서울 오셔서 같이 만났습니다. 일단 미국에 계신 분이 안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아깝네. 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하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미모의 여성분이셨네. 네네. 이 미인이라서 얼굴을 숨기셨네. 박하나 선생님은 한국에 계신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인 여행사 창업 전략 세미나.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공유 여행사. 예전에는 이제 가맹점을 모집을 했었어요. 가맹비도 받았고요. 코로나 전에.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갔고요. 그냥 공유 여행사 연대다. 가맹점이 아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하면 동등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300개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가맹점이 전국에 9개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빵 터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더 유연하게 가려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그 가맹점들 중에는 스스로 잘 하고 계신 데들이 다행히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세미나 중에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에 남기셔도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여행은 이런 재미의 여행업 하나 하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효인 대표님이 예전에 보셨던 영상일 것 같아요. 코덱을 사용할 수 없어. 이거 제가 예전에 있던 비디오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심었더니, 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이런 실수를. 이게 비디오 파일이 없어져갖고 새로 찾아갖고 넣었거든요. 네. 옛날 거라서. 뭐 어쨌든 남미에 이제 한 달 동안 인솔 갔던 영상인데요. 그 남미에 제가 한 달 인솔 갔을 때, 손님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 한 40년 동안 여행 많이 다녔는데, 조한성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다. 야, 정말 재밌다, 정말. 심지어는 그 와카치나라고 그 꽃보다 청춘에서 남미를 갔어요. 모래사막에서 막 샌드보딩 타는데 거기서 그 막 샌드보딩 타고 뭐 버기카 타고 막 이렇게 막 다니고 하시고 나서 오아시스가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오아시스가. 네,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모래 그 사막에 누워서 70세 초등학교 동창이신데 같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누워서 막 초등학교 때 동요를 불러요.
그러니까 주위에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외국 사람들도 와, 원더풀, 뷰티풀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와, 나이 70에 이렇게 신나게 여행하고 막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깔깔깔 웃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언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보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만나요. 네, 그래서 뭐 서울흥 같은 데서 만나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서울흥 산책하고 카페도 가고 이럴 좀. 그리고 이때 이제 한 20명 넘는 인원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나서, 인원이라 그러니까 윤석열 같네. 20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각자의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랬어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코로나 때 부동산 일을 했거든요. 예. 제 아내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어쨌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영향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가 여기 노트북에 있는데 자꾸 이 얼굴 있는 서브 화면을 보고 있어요. 이 얼굴 있는 화면을 이 PPT 앞으로 갖다 놓으면 여러분도 얼굴 있는 화면 PPT에 보이나요 혹시? 이걸 모르겠어. 보여요? 화면이 가려요? PPT 안 가려요? 네.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하면 되는구나. 이걸 몰랐어요, 저는. 자, 막 웃고 계십니다. 그 전문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시는 우리 나피크 신정 대표님. 네. 나중에 좋은 강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름은 조환성입니다. 중간 글자를 인자로 바꿔주면 좋아요. 조인성. 네. 여행이 좋아서 그 중학교 때 영화감독 이규영 씨가 배낭여행 토크 콘서트, 배낭여행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삼성동에 현대백화점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배낭여행 콘서트라 해서 그 당시 7천 원이니까 지금으로 거의 공연 티켓 7만 원짜리 그런 거예요. 가서 들었는데 유럽에 배낭여행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 배낭여행 다녀오기 전에 당신과 다녀온 후에 당신이 10배 성장이 있지 않으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니까 중학생인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야겠다. 참고로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 저는 소피 마르소를 만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왔고 그걸 계기로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원래는 워커홀 호텔 카지노 딜러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행사에 취직을 했고 제가 경희대 그 당시 경희 호텔 경영전문대 관광 영어과를 다녔고 나중에 경희대 관광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지금까지 평생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그런 거예요. 이규영 씨 어딨나?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여행사 창업 교육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100개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행업에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에 혹시 현지 투어 회사들 중에 몽키 트래블이라고 아시나요? 몽키 트래블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다가 지사 모집 광고 글을 좀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몽키트래블 대표님이 제 부동산 일할 때 친한 부동산 소장님 남편이야 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냐. 그래서 날 뭐 해줄 거냐 그랬더니 얼마를 드려야 되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수료생 분들 중에 참고로 그리스에 있는 랜드사의 서도 와서 수업을 들었고요. 스페인에서도 와서 들었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도쿄에 계신 문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렸는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몽키 트래블의 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기회도 1억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업의 다양한 것들을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다. 네. 자, 왜 여행 사업 하려고 하세요? 우리 라피크 신정 대표님 여행사 하려고 한 거 아니었죠? 제 지인이라서 딸려오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재밌게 돈을 벌고 싶어요. 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네. 이 재미있는 분야는
뭐 사람을 모으고 같이 막 놀러 가고 그래서 막 동호회처럼 모임이 커지고 이러면 가장 재미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엄청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서는 여행사처럼 하시면 엄청난 다큐멘터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막 여행 사고에 치이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다른. 오 여기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문을 닫아야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문 열어놓고 잠깐만요. 아 시원해서 문 열어놨더니 오토바이 폭주족이 지나갔나 시끄럽네요. 안 들렸죠, 근데? 네, 안 들렸어요. 들렸구나. 아 몰랐습니다. 다 들리는 줄 알고. 자 여행사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제가 특히 창업교육 문의 오면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아, 제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 좀 먹다 보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 내가 진짜 뭐 할 때 가슴이 떨리지? 그러니까 여행이야, 여행. 와, 여행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인제라도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전화의 40%예요. 여행사 창업의 이유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창업하는 거면은 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가슴에 손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행을 좋아해.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행사 차릴 생각을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유로. 아, 물론 여행을 안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좋죠. 근데 기왕이면 여행업으로 잘하고 싶어. 요 정도 마음이 딱 좋은 거죠. 예,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사를 할까? 이거는 달라요. 차라리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여행 시장이 성장하니까 돈 될 것 같다. 아, 이거 아주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자유여행이 커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여행을 가버리니까 여행사 거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막강한 영업력. 야, 나는 인맥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만 내 고객으로 해도 막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해볼까? 이런 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게 점점 비율이 적죠. 나는 정말 남들이 못하는 뭐 특별한 상품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여행사 할까 하는 이유의 1, 2, 3, 4 순서와 실제로 여행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의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남다른 어떤 상품이 있어? 이거를 그냥 뭐 여행사들한테도 팔고 고객한테도 팔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모아. 마케팅을 잘하든 인맥이 좋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사람 모아서 막 실제로 어, 그 관공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람들하고 막 어디 뭐 단풍 여행 갔다 오고 버스 빌려갖고 뭐 등산 갔다 오고 해서 약간 산악회처럼 그러다가 뭐 중국에 뭐 한 뭐 장가게 한 사람들 모아서 한 3번 갔다 오고 이런 분이 퇴직 직전에 제 수업을 들으러 왔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행사처럼 하시지 말고 그냥 사람들을 잘 모으시면 된다. 예, 그 사람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지금 하셨던 것처럼 같이 놀러 가면 돼, 놀러 가면. 근데 이제부터는 업자 개념으로 수익을 남기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계속 모아서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 만들려고 그러고 해서 했는데 그분이 코로나 끝나고 지금 상황 어떻게 됐냐. 뒤에 제가 사례 얘기할 거예요. 단체 팀이 너무 많이 나가고요. 감당이 안 돼. 예. 뭐 몽골 6회 가거든요. 1인당 한 180만 원 해요. 근데 한 번에 30명씩 모아요. 그래갖고 막 나갑니다. 근데 30명씩 모으는데 뭐 마진도 일반 여행사보다 높아요. 근데 왜 가요? 평소에 같이 막 여행 다니는 동호회 같은 느낌이니까 다른 데 가면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하는데 여기 가면 계속 아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진은 그냥 뭐 제가 대충 잡아볼게요. 충성도가 높게 같이 여행을 다니면 우리가 일반 여행 상품 할 때 10만 원 남긴다고 치면 이런 거는 특별하게 내가 여행을 좀 구성을 하고 그러면은
뭐 다른 서비스 좀 넣어주고 그러면 1인당 30만 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30만 원에 30명이면 한 팀에 900만 원이 남는데 6팀을 가요. 그럼 6, 9, 54, 5,400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백두산 또 5팀을 또 가요. 그 감당이 안 돼갖고 지금 뭐 사모님도 막 여행사 사무실에 갖다 앉혀놓고 예전에 직원 없이 일했어요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귀찮고 없잖아요. 문서 작업도 잘 안 해. 그죠? 이게 아름다울 수 있다. 네. 어쨌든 사람을 내가 잘 모으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요게 더 쉬울 수 있다. 그런 거죠. 부동산용 여행사라는 컨셉으로 제가 콜라보하는 컨셉으로 예전에 초반에 많이 말씀드려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특히 여기 강남에 제가 대치동 부동산 50군데를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 지점장할 때 그분들을 그 리얼 이스테이트 FC라고 해서 RFC라고 해서 왕창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막 금융 세미나 많이 해서 친한데 부동산에 가서 제가 앉아 있으면 막 동네 분들이 오셔갖고 처음에는 이제 뭐 자식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돈 얘기, 막 부동산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 먹을 거 먹고 막 얘기 나누다가 끝에 가면 다 여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내가 여행 가는 거를 모아서 같이 가면 되겠네 해서 부동산을 반 잘라서 여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컨셉입니다. 참고로 휴대폰 매장을 반 잘라갖고 휴대폰 매장하고 여행사를 해서 성공시킨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휴대폰 매장을 차렸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 해갖고 성과를 내는 그 업종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자, 여행업의 이제 분류와 설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왜 이렇게 짧은가 싶은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엄청 길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에 남기셔도 되고요. 채팅, 내가 카카오 단톡방은 안 만들었구나. 네, 네, 남기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줌 채팅에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안 들어오셔갖고 당황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행사 분류와 설립. 보통 이런 줌 세미나 할 때 1인 여행사 무자본 창업 이러면서 막 무료 특강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강의를 듣게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너 여행 갈 때 우리 쪽으로 가. 그럼 수수료 떼줄게. 그냥 주위에 여행 가는 사람 소개시켜. 그럼 수수료 줄게가 결론인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강료를 받을 때 교육이 좀 충실도가 있어야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예요. 여행사는 자본금 규정이 있어서 설립이 어렵다. 설립이 어렵다. 자본금과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설립이 어렵다. 그러니까 허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막 차리는 건 어렵고 저 여행사에 가서 내가 영업사원이 돼야겠다. 심지어 수강료를 내고 영업사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돈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면 큰 돈 벌 수 있다. 자본금이 없어요? 자본금 빌려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그럼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네. 다만, 이게 양지에 있지 않아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전하신 분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본금 규정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일반 여행업이 자본금 규정, 외국인을 받는 일반 여행업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그래서 저희 회사 자본금이 2억이에요. 법인이. 그러니까 허들이 높았죠, 실제로.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여행업이라고 해서 종합여행업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이 종합여행업이 뭐냐? 외국인을 한국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버스가 굴러서 3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허들이 높아요. 옛날에 2억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잔고 증명이 있으면 돼요. 그럼 통장에
오늘 밤 11시 50분에 넣었다가 자정 지나서 12시 10분에 빼면 돼. 그럼 5천만 원을 엄마한테 빌려. 친구한테 빌려. 1,000만 원씩 5명한테 빌려서 예, 저녁 11시에 빌려서 밤 12시 10분에 돌려주기라고 돌려준 다음에 잔고증명 떼갖고 하시면 돼요. 또는 내가 뭐 오피스텔 갖고 있다 이런 거 다 됩니다. 뭐 차는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자산,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나는 외국인 받는 인바운드 영업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 없다. 5천만 원 업자 입장에서는 1억이나 5천이나 3천이나 다 똑같아. 한 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업자한테 연락하면 업자가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잔고 증명할 수 있게 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가져가요. 밤 11시 50분에 넣어줬다가 12시 10분에 가져갑니다. 대신에 얼굴 보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역이나 뭐 수원역 이런 데그 맥도날드 롯데리아 24시에서 만나요. 돈을 넣어드렸는데 돈을 받으신 분이 갑자기 칼집 놓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분도 철저히 가방에 칼을 준비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근데 그게 그 불법 영역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초단기로 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초단기 대출업자라고 봐야죠. 근데 국내외 여행업은 내가 외국인을 한국으로 받는 거 안 하겠다고 3천만 원. 그죠? 그리고 내국인하고 국내 여행만 하겠다 1,500만 원. 그래서 자본금 규정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별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에 내가 기업이나 기관을 거래할 거나 이거 아니면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볼륨이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요 자본금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무자본 창업이죠. 네. 그죠? 넣다 빼면 땡이니까. 그래서 무자본 창업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 그러고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세미나를 합니다. 뭐 저도 이 세미나의 말미가 저한테 교육 듣고 저희 회사에 그냥 명함 파서 일하셔도 돼요.가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저 궁금해요. 종합 네. 여행업이랑 국내외 여행업, 종합 여행업 세 개 다 하려면은 9,500만 원 있어야 돼요? 아니요. 종합여행업 하나만 하면 3종 세트를 다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써드려야겠다. 네. 종합여행업 하나 하면 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인데 외국인 받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 제일 깐깐하게 보는 거니까. 의료관광 유치하려고 하시면은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인데 그건 자본금 규정이 1억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자본금 빌려준 오빠가 1억이나 5천만 원에 3천만 원이야. 야, 나 한 번 움직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수수료가 같아 그냥.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해갖고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할 수 있고 국제 회의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똑같은 걸로 하나 만든 걸로 그 다음에 종합여행업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때마다 각각 필요한 돈이 아니다. 예. 자, 이런 거 너무 원래 이런 거 자세히 안 알려줘요. 예, 왜? 자세히 알려주면 설립할 거 아니야. 그죠? 자세히 안 알려주면 설립 안 하고 우리 여행사에 와서 영업하실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관광 사업자 이거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허들이 있네. 이거 허가 업종이거든요. 이걸 좀 진짜 만들어야 되나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흥주 님인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기자님. 대한민국 움직이는 100인 안에 드는 분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마이뉴스에서 여행업을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야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자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 그때도 오마이뉴스 그 직원이 100, 100한 5명 이랬다.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바빠갖고 제가 무슨 MOU 체결하는 날 한국 능유럽 MOU 체결하는 날 1층에 카페 오시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딱 듣고 1시간 만에 쫙 설명해 드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좀 건방져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날 이후 저는 오마이뉴스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마이뉴스에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덴마크의 행복 지수 1위 덴마크를 취재 여행을 3번 갔다 온 거예요. 취재 여행을 3번 갔다 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뭐 택시기사나 웨이터나 의사나 무슨 뭐 기업가나 국회의원이나 다 비슷해. 다 웬만치 괜찮아. 그리고 다 행복해. 근데 우리는 왜 헬조선에서 맨날 1, 2, 3등 막 등수 나눠갖고 고통받냐, 우리 아들, 딸들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행복을 찾아서 순천만으로 막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런 거지. 야, 아니 왜 덴마크를 취재하고 와서 우리는 순천만을 가? 순천만 1박 2일 행복 여행이 막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덴마크를 갑시다. 그래서 덴마크의 행복 찾아가는 여행. 참고로 이제 여행 이름은 꿈틀 비행기예요. 그 오마이뉴스 관련된 데서 하는 이제 대안학교 이름인데, 그래서 꿈틀 학교가 있는데 꿈틀 비행기라고 만들어서 하는데 한 팀 30명이 그냥 모집됩니다. 두 번째 팀도 그냥 모집돼요. 심지어는 뭐 15명이 공무원이 정책개발 여행으로 참여를 갑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막 모이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근데 돈이 안 되네. 결론은 더 받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여행을 가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직원들이 인솔을 갔다 왔는데 혹시 사고 나면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행 잘 갔다 오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여행 가서 죽어 누가. 그러면 유가족들이 법적인 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 뭐야 너 관광 사업자가 없어? 야 이거는 불법이잖아. 야 뭐야 인솔 간 사람이 인솔자 자격이 없어? 불법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그것이 여행업에서는 관광 사업자다. 그래서 관광 사업자 설립하는 얘기를 굳이 시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본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5천, 3천, 1,500. 근데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왜? 여행업은 미리 큰 돈을 받아요. 작년에도 뭐 하나투어 대리점에서 140억을 받고 날랐다.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투어 대리점 사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프리랜서로 플래너 하겠다는 사람이 여행업을 아니까 막 이런 거죠. 이거 너무 사기치는 방법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사기치고 날라오면 여행사 망해요.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50% 할인해 준다고 해서 한 팀을 실제로 50% 할인해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가격이 50%인데.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소개를 받아갖고 그 사람들을 다 땡겨갖고 여행을 뭐 거의 3개월, 6개월 그 후에 가는 걸 미리 다 돈을 내게 한 다음에 이 왕창 땡기고 날른 겁니다. 정말 능력자예요. 사기도 안 맞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너 사무실 있어? 이거를 실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의 주소만 갖고도 쓰곤 했어요. 지자체 중에 주소를 보고 이거 공유 오피스 주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면 공유 오피스랑 협의를 해서 실사를 약속 잡고 나옵니다. 우리가 뭐 불법 룸사롱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나오는 거지 기습해서 나오면 우리가 숨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 언제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 사진을 찍고 가야 되는 거니까 공유 오피스에다 그냥 그 나오면 빈방에 빈방에다가 이렇게 우리 여행사 이름 내가 칼라로 출력해 줄 테니까 붙여가 놓고 오면은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 맺으면 보통 뭐 6개월치 선납해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주소만 쓰면은 최근에 뭐 3만 얼마부터 뭐 5만 원? 요 정도? 한 달에? 그 정도만 할 수 있죠. 네. 또는, 또는 이미 사무실이 있어. 그럼 거기에 내 셀프로 전대 계약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냥 하면 되죠. 근데 나 임대면 주인한테 전대 동의 받아서 전대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무상 임대차 전대 계약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데 그럼 내 사무실에 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책상 하나에 이렇게 파티션 당근에 들어가면 파티션 무료 나눔 이런 거 있어요. 가갖고 파티션 하나 이렇게 세우고 공간 나눠서 거기다가 여기는 여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여기 사진 찍으면 돼요. 참고로 오피스텔에 원룸에 살고 계신 분이 사업자를 냈는데 실사를 나왔어요. 근데 실사를 나왔는데 막 원룸인데 가운데 침대 있고
뭐 옷까지만 입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앉아서 뭐 인터넷 하는 책상 있는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선생님, 아니 좀 매트리스 치우고 좀 사무실처럼 좀 해놔야지 뭐 사진 찍고 갈 거 아니에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매트리스를 세운 다음에 가운데다 책상을 놓고 사무실처럼 사진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우리를 심사해서 탈락시키는 게 미션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자를 잘 내서 사업을 잘해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지 우리를 스크리닝 해갖고 그 탈락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있어. 법인이냐 개인.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거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법인은 법인 설립할 때 설립 등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또 든다. 예, 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사업 계획서 작성인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챗GPT 시켜도 다 써줘 요즘. 예. 그런데 샘플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참고로 제가 사업 설립하는 거 도와드리잖아요. 행정사가 1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니, 행정사한테 110만 원 주고 그런 거 맡기지 말고요.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니,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설립하셔서 할 거면 하셔도 돼요. 저는 설립은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뭐 영업사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설립을 해서 하겠다? 도와드립니다.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개인 사업자는 이런 프로세스다. 자본금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관광사업자 신청하고 그게 나오면 개인사업자 신청하시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뭐 큰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사업자도 설립을 하면 관광사업자가 나오면 영업이행보증보험 가입하라 그래요. 네, 그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한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정도 할 거예요. 요 돈은 들어요. 나머지는 안 든다. 네. 근데 법인을 세우면 법인 설립 등기 면허세가 있고 내가 셀프로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쉬워요. 근데 이건 좀 귀찮아 그러면 법무사 소개시켜드려요. 그럼 한 4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토탈에서 한 130만 원 이내 정도 들여서 차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인은 원래 돈을 넣었다가 빼가면 나중에 뭐 가지급금 이렇게 해서 내가 법인에다가 법이 내 돈으로 차린 건데 대표가 법인에서 통장에서 돈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져가면 횡령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 월급 갑으로 가지급금에서 처리하면 법인이 대표인 조한성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보고 연간 이자를 법인한테 줘야 돼요. 한 4.8%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4.8%를 받으면 법인은 이자 소득이 생겨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법인은 뭐 처음에 굳이 하실 필요 별로 없겠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상황에 맞는 이제 여행사 창업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슬라이드 쇼로 안 했더니 저게 안 먹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직장인 주부 경우에 내가 그냥 온라인에서 뭘 막 해서 할 건데 심지어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관광협회에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그냥 완전히 까놓고 법으로만 봤을 때는 또 돼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인 거죠, 통신 판매업. 그래서 내가 뭐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대행 이렇게 해서 내가 여행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여행사 상품을 나는 마케팅해서 팔아주는 거야. 예요. 팔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여행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고 결제받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예약까지만 받는 거지, 예약까지. 그 거꾸로 생각하면 굳이 사업자 필요한가? 싶어요. 그죠? 네. 어쨌든 예약까지만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여행 상품 마케팅 판매에 주력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고 내가
마케팅을 해서 고객 DB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한성한테 줘. 야, 네가 다 알아서 이제 상담하고 계약하고 뭐 뒤치다꺼리 하고 해서 여행 출발시키고 막 이런 거 다 해줘. 그럼 저희가 이제 다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노랑풍선, 뭐 마이 리얼트립도 대리점인데 이제 대리점 사업 안 하고 이제 뭐 이름 대고 알만한 회사들을 저희가 다 팔아요. 종합 판매합니다. 뭐 뭐든지 저희가 다 상담해서 계약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네, 받는 수수료의 50% 드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상담하고 계약까지 다 해. 그러면 70%도 드릴 수 있어요. 네, 수수료. 그럼 이게 내가 창업해서 하는 것보다 클 수 있어. 고정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권장 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마케팅 열심히 해서 세컨 번호로 연락을 받으면 편해요. 세컨 번호로 연락이 오면 아, 예, 저 이거 담당자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어요. 참고로 조한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 저는 실무 안 한 지가 거의 18년 됐거든요. 조한성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 고객이 전화 와요. 그러면 제가 아, 예, 저희 담당자가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입장이 똑같아요. 그럼 전화 끊고 그 전화번호를 저희 담당자한테 주면 담당자가 전화해서 아, 예, 문여인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라 그럴게요. 이제 문여인 팀장님이 연락드리라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여행 뭐 준비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상담해 갖고 저희가 계약 체결시킵니다. 엄청 심플하죠. 예. 근데 이거를 원래는 뭐 블로그 한다 뭐 한다 마케팅 한다면 그냥 뭐 마케팅 광고비.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 쓰는 걸 제가 그냥 건당 뭐 2만 원, 만 원, 2만 원 주고 글을 쓰게 시켜갖고 연락을 나한테 오게 만드는 게 효율이 높죠. 그죠? 네. 그러나 내가 만 원, 2만 원 안 준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 상담해서 계약하고 수익 나눠드리는 건 가능하다.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그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종 추가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이 이게 서비스 매출 개념이에요. 어, 야, 이런 것까지 너무 알려드리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창업을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하든 뭐 손을 들어주시든 알려주세요. 네네네. 네, 여행업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원래. 100만 원이 공급가고. 그죠? 그럼 그 10만 원 부가세는 국세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업은 그렇지 않아요. 여행업은 110만 원이라고 해도 내 마진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매출이고요. 그 10만 원에 대한 10%가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처음에 못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골프 여행 편지를 어떻게 알아갖고 골프 여행 하루 상품 차, 아빠 만들어서 여기 지금 줌 미팅하고 있어. 하루 차, 엄마랑 차. 아빠 나중에 해, 아유 나중에. 우리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미국의 션님 미안해. 션 반갑습니다. 자, 알겠어. 좀 이따가 해, 좀 이따가 괜찮아. 음소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네. 네. 설립에 대한 얘기 지나갔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세금이 다르니까 한 사업자 안에서 그렇게 세금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좀 싫어해. 그래서 아예 그냥 여행 별도 사업자 만들어서 여행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면 좋습니다. 네. 작업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골프 여행하시는 분이 상품을 만들어서 막 엄청 광고 때려서 팔았는데 10% 부가세 내고 나니까 정말 마진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마진이 15%인데 10% 부가세 낸 거죠. 이거는 완전 바보짓을 한 거죠.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거의 뭐 9%를 더 내신 거죠. 1%만 내면 될 걸 9%더 내신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전업으로 나는 여행사를 창업하겠다. 이런 분은 관광사업자 설립하고 공유여행사 저희 여행부탁해 공유여행사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부터 저랑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발휘해서 일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해서 협력 플랫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상품을 같이 팔아줄 사람들이 있다랑 내가 만들지 않아도 특별한 상품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 상품 다팔수 있고 예,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호회 커뮤니티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의 할 일은 되도록이면 어떤 여행 상품이 출시가 되면 야, 나부터라도 좀 가야겠다. 해서 함께 여행 가려는 생각. 근데 그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갈 사람 몇 명 모으면 돈을 벌면서 가겠죠. 예. 물론 나 못 가고 손님만 보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그 미국의 배성국 대표님, 네. 아까 초반에 혹시 못 듣지 않으셨나 싶어서 어, 지금 설립 관련된 거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다면 제가 녹화본 보내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신 판매업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물론 이제 결제도 옛날에 뭐 오픈마켓 같은 데서 우리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제도 이제 받곤 했어요. 예, 그래서 결제 부분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뭐 어떤 플랫폼들 이용한다 그러면 요건 돼도 예, 요거는 기본 안 하는 게 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세모자를 해야 되나? 예, 요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 사업자를 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네. 아, 미국 어디 계시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셨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그러면 거기는 지금 토요일 아침인 거죠? 미국은. 제가 남미랑 일하는데 정확히 12시간 반대라서 예, 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야기 걸면 그쪽에서 밤에 야근하면서 많이 일합니다. 네, 5시 반. 어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여행 사업하는 거는 미국의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필요하시면 미국에서 영업 20년 하고 한국 와 계신 제 파트너가 있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국 베이스의 여행사를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 여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이제 비교치를 한번 볼게요. 내 여행사랑 대형 가맹점은 그죠? 브랜드 인지도가 처음에 내 영상 없지만 대형 가맹점이 있다. 그러나 간판을 걸지 않고서는 그걸 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판을 거는 건 공식 대리점인데 그 공식 대리점은 여기 보면 가맹 자격이 있어요. 여행사의 여행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매출, 야 우리 거 너 그동안 얼마나 팔았니? 그리고 상담 인력 2명 있니? 이런 거. 예, 이런 걸 봐요. 그러나 혹시 동네에서 대형 브랜드 간판 걸고 하고 싶다? 저랑 상담하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의 장점은 동네 사람들이 여행 가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20명 여행 가려고 그래. 그러면 몇 군데 물어보거든요. 근데 동네에 간판이 잘 보이는 여행사에 물어볼 확률이 있다. 네. 근데 요거에 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행을 부탁해 간판을 건 다음에 전단지 만들어 갖고 동네를 한번 쓸어요. 네. 그러면 물어볼 확률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볼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 하니까. 네. 자, 설립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공유행사는 브랜드는 지금도 조금 인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일수록 강력해진다. 참고로 여행을 부탁해 이름이 괜찮다고 그냥 해서 가맹점 하시겠다는 분이 코로나에도 있었어요. 이름이 괜찮다고. 은행 갔더니 여행을 부탁해 아는데 이러는 저희가 여행을 부탁해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래서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였어요. 알 리가 없는데.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덕택에 사람들이 여행을 부탁해를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요것도 브랜드 전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설립 요건, 요건 뭐 내가 그냥 창업 안 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파트너로 일하시면 되고, 설립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자본이 없어도 차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은 이제 보통 내 여행사 만들면 내 것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팝니다. 네. 근데 내 것만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 대형 가맹점은 그 회사 것만 팔죠. 근데 저희는 저희 거, 그다음에 남의 거, 뭐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 다 상담 판매합니다.
여행 업무 시스템 하면 사람들 홈페이지하고 ERP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내 홈페이지랑 내 ERP까지 연동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싼 게, 제일 싼 게 800만 원. 그리고 사용료 한 달에 20만 원이 그래요. 제대로 만들었다 3천만 원. 그게 싸진 거예요. 옛날에 억대였어요. 그 대형 사건 만들었던 회사가 당연히 잘 만들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만들고 이용하거나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 야 나는 홈페이지 만들고 막 관리하고 상품 등록하고 머리 아파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를 미러링 사이트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플하게라도 내 거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도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대신 ERP. ERP가 여행 업무를 막 전산으로 보는 거예요. 뭐 고객 상담하면 상담 기록 남기고 지금 뭘 했다, 이거 뭐 언제 뭘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전산들. 이런 것들은 그것만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잘 쓸 수 있는 게 잘 돼 있는 게 한 3만 3천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입니다. 원래는 내 회사에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어주는 업체가 내 걸로 세팅해 주는데 세팅비 300만 원, 월 사용료 보통 10만 원, 20만 원 받아요. 근데 요 ERP 홈페이지까지 연동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일 심플하게 내가 1인으로 막 한다 그럴 때 한 달에 9만 9천 원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9만 9천 원 비싸니까 6만 6천 원 좀 해달라 막 이랬거든요. 죽어도 안 된대. 안 된다는데 어저께 우리 라피크 신정님 만났는데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내 블로그 지수 확인하고 이러는 블로그 그 마케팅 연구소? 네. 내 블로그 지수 체크하고 하는 그게 한 달에 9만 9천 원이래요. 아, 여행사 차려갖고 내 여행사에 매장 만드는데 한 달에 9만 9천 원인데, 아니,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거 9만 9천 원 유료로 쓴다는 거예요. 아,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6만 6천 원 깎아달라 그런 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초기 비용 없이, 뭐, 무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쓰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뭐, 9만 9천 원이 맥시멈입니다. 네, 창업비용, 한 달에. 가맹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훈련. 내가 스스로 하면 뭐 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대형사는요. 대형사는 우리 상품 잘 팔아고 상품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너 사업 잘하는 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근데 저희 여행을 부탁해는 사업을 잘하는 걸 알려드리고 내 상품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고 마케팅도 알려드리고 협력도 알려드리고 상품 잘 파는 것도 알려드리고 뭐 다 알려드려요. 네. 요런 데가 흔치 않다. 네. 심지어는 뭐 필요한 사람 인맥도 소개시켜드려요. 네. 그리고 뭐 거래처도 소개시켜드려요. 이번에 고마츠라는 데 골프 여행이 있는데 이 골프 여행도 어떤 중소 여행사가 내가 한 곳을 찍어갖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행사 사장님들 막 1,000명 단위로 모이는 데다 도매를 해요, 도매를. 근데 엄청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공급받는 데가 메인 라인이거든요. 봤더니 비싸요. 도매라 그러는데 도매가가 아니야. 자기가 엄청 남겨.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거기다가 여기랑 하시면은 여기가 원천인데 여기랑 하시죠를 올릴까 이러는데 괜히 또 그 사람 사업에 내가 방해한 것처럼 욕먹을까 봐 이런 주저함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거기다 올려갖고 제가 3만 원 남기고 올리면 저한테 예약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저는 모든 여행사의 그 지역 골프 여행에 제가 수익을 먹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B2B 거래 도매를 하는 겁니다. 고객 발굴은 대부분 직접 발굴해야죠. 근데 그것이 뭐 수작업의 SNS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 광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특별한 상품을 많이 팔아야겠다면 유료 광고를 꾸준하게 해서 고객을 쌓아서 그 쌓인 고객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수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뭐 밴드 같은 걸로 동호회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건 동호회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 협력 방법을 도와주는 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거를. 동호회를 같이 키우는. 수익성은 내가 만들기 나름인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10%에서 20% 사이로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 대형사는 한 25% 정도 마진을 만들어요. 왜냐면 볼륨과 힘이 있으니까 원가를 싸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사한테 3%, 5%, 7% 주니까 너무 적어요.
근데 여행 가는 손님이 아, 나 4명 가는데 좀 할인해줘요 막 이러거든요. 제발 할인 좀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뼈를 깎아서 드려야 돼요. 마진이 너무 작아. 근데 공유여행사를 하면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우리는 한 15%, 20% 마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7%, 10%를 드릴 수도 있고, 뭐 크루즈 여행을 30%에 제가 받아와서 25%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25%를 버냐? 아니에요. 10% 할인해 준다 그러고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을 왕창 땡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마진이 15%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벌써 7시 53분인데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저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혹시 힘드시면 쉴까요? 괜찮, 어떻게 아, 쉬-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고, 네, 고. 뭐 다 괜찮네요. 네. 네네. 와, 크게 되실 분들이네. 제가 하나 장담하면 매일 블로그 하나 쓸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제가 볼 때. 네. 근데 이제 그 블로그만 써갖고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담는 도구로 카페가 됐든 밴드가 됐든 해서 약간 동호회스럽게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키우면 좀 좋습니다. 자, 네. 와, 재미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강의를 하시니까 이렇게 또 수강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 끄떡끄떡 해주고, 막 이런 표정 지어주고, 막, 맞아, 맞아. 이런 거 해주고, 추임새 해주고, 온라인이니까 막 댓글로 막 지금 막, 예, 막 엄지 막 이런 거 해주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10,000원을 받았는데, 저는 노쇼 내는 걸 싫어해서 제가 10,000원을 받거든요. 오프라인 강좌 했는데, 무료를 했더니 신청을 다 해놓고 안 나타나.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무료로 해갖고 좀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불만이시면 계좌번호 보내세요.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자, 여행 사업의 수익 구조 다시 좀 가보면, 어, 이제 업무로 봤을 때 실시간 업무 영역이 있어요. 뭐 항공권 문의나 뭐 호텔, 막 출장 이런 거는 물어보면 빨리빨리 답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놔둬갖고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 실시간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이드 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있어갖고 경쟁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버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뭐 어디 뭐 단체에서 20명, 30명 항공권 하려고 그러면 그거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힘들고요. 하다가 사고 납니다. 잘못 표 끊어갖고 돈 날리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사에 뭐 장당 뭐 10,000원은 좀 싼데 어쨌든 뭐 장당 2만 원 주고 맡기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저희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작업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정도다. 그래서 항공권은 뭐 당장에는 크게 중요치는 않다.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오늘날 여행업은요. 우리가 그룹 티켓, 단체 티켓을 사면 비행기 표가 더 쌀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비행기 표 한 장을 사면 50만 원인데 제가 30장을 산다 그러면 35만 원 해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행사를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 바뀌어서 여행사가 가격을 계단식으로 작게 쪼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어아시아가 보라카이 99,000원이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99,000원 자리를 두 석 파는 거야, 두 석. 두 자리. 그럼 이거 허위 광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산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각 계단식으로 막 끌어올려서 올라가요. 요거는 이제 뭐 수업 내용인데 그런 테크닉을 왜 쓰냐. 근데 어쨌든 요금이 올라가다가 개인 요금에 이제 일반 요금 근처 오는데 그룹 요금은 지금은 개념이 항공사가 빨리 싸게 파는 정책을 가고 있고 단체로 사겠다 그러면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름 없이 좌석을 30석을 너한테 줄게. 이름 없이. 그러면 네가 모집해서 이름을 채워 나가면 돼. 언제까지? 출발 한 달 전까지. BTS 공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메인 좌석 30석을 여러분한테 빈자리로 준대. 한 달 전까지만 모집해 오래. 어때요? 이게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선착순으로 들어가 살까 말까 난리가 나는데 30석을 나한테 줘. 더 비싸야죠.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다. 네. 그러나 내가 30석을 들고 있는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회사 다단계에서 컨벤션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2, 300명이 동시에 가니까 개인 티켓을 막 사재 끼니까 이게 다 점점점 비싸지더니 내가 들고 있는 그룹석보다 비싸죠. 그래서 걔들한테 이 잡아놓은 걸 팔어.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다. 항공 얘기 너무 길게 했네. 잊으세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그냥 개인으로 비행기표 끊어도 여행사를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냥. 그러나 여행업자 사이드를 알면 알수록 이제 여행사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 인터넷으로 표를 직접 끊으시면 내가 예약하는 순간 결제 안 하고 뜨거든요. 이게 업무 보기가 불편해. 근데 여행사 시스템은 내가 예약을 하면 뭐 내일 5시까지 발권하세요 이렇게 떠요. 그럼 그 사이에 상담을 해서 마무리하고 고객한테 돈을 받고 내가 표를 끊으면 되는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여행 마케팅은 이제 보시다시피 예, 현지 투어 회사들은 현지 그 비행기 타고 알아서 온다고 하는 회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지는 좋은 점이 내가 한국 사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나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행사들한테도 세일즈해서 여행사 손님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에 내가 인바운드 여행사를 하면 외국인을 받을 수 있죠. 전 세계 사람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손님을 나한테 보내라고 또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지 비즈니스보다 도착지 비즈니스가 훨씬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나긴 교육과 탐구가 필요하고 일단은 그냥 주위에 여행 가는 사람들 내가 유치해서 여행 보내면 돈 벌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들이 구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들이. 예. 뭐 비자법 이런 거 잘 안 하고 제일 돈 되고 이제 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참고로 그 정릉에 지물포를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동네에 마당발이야. 그래서 이분이 여행계를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소개를 받고 친해져서 거기서 이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모임을 해. 그럼 제가 가서 보리밥집에 다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여행 인쇄물 나눠드리고 프린트한 거 나눠드리고 거기서 막 브리핑을 해요. 그래갖고 20명, 30명 한 팀을 유치해서 여행을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여행 20명, 30명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죠. 기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도 여행 모임을 내가 유치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2명 여행 가는 거 상담하면 그죠? 2명 상담하면 굉장히 막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막 자꾸 요구해요. 근데 20명을 상담하면 리더가 다 의견 모아하고 정리해갖고 얘기해요. 2명보다 20명이 훨씬 쉽다. 근데 돈은 2명보다 20명이 10배 번다. 심지어 20명을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서 행사하면 10배가 아니라 마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패키지 상품 파는 것보다 한 20배, 30배를 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한 명, 2명 보내는 것만 10명, 20명, 30명들이 있다. 기업체만 열심히 영업을 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뭐 최근에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도 기업 연수, 공무원 연수 막 이런 테마로만 계속 써갖고 문의를 받아서 그거를 행사를 따내거나 그죠? 입찰을 물론 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체, 기업 단체 뭐 이런 것만 유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은 분야죠. 수수료 대형 브랜드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가의 한 3%에서 7%인데 요즘 5%가 많고 만약에 금액이 1,000만 원짜리야. 2,000만 원짜리. 이러면 내가 야, 1,000만 원짜리 한 명 보내면 5%만 줘도 5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안 가고 둘이 가니까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높으면 3%라는 거예요. 아, 짜증이 나. 짜증이. 근데 우리끼리 주고받는 데서는 더 드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 여행을 혹시 집중하신다면 내가 골프를 열심히 쳐야지 해서 열심히 치면서 골프를 즐기면 골프 여행 열심히 마케팅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골프 여행은 2명, 4명 출발이기 때문에 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준 상품을 내가 짜집게 해갖고 마케팅한 다음에 예약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인당 10만 원이야, 만약에. 근데 봄, 가을에는 우리랑 위도가 같은 중국 많이 가거든요. 일본도 가지만. 근데 중국에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 서쪽으로 가면 산둥성이 있어요. 산둥반도. 산둥반도가 청도, 위해, 연태가 있어요. 여기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행 상품 가격이 항공료 포함해서 3박 4일이 뭐 50만 원이래요. 근데 수수료가 10만 원이야. 그 마진율이 20%잖아요. 왜 그러냐? 골프는 가서 돈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저녁에 술 먹고 저녁에 또 언니랑 또 아름다운 로맨스 이런 거에 또 막 그 현지 입장에서는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가 50만 원에 10만 원 수수료가 안 아까워요. 심지어는 골프행 상품이 겨울에 29만 원인데 수수료가 10만 원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좀 어, 업무 난이도가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골프행 전문 여행사를 하셔도 괜찮고 크루즈 여행은 한국 출발 크루즈는 전사선이라고 해서 배를 이제 전세 내서 갖고 와서 대형사들이 이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으로 내가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걔네가 마진을 한 40% 정도 만들어 놓고 많이 팔 수 있는 데다 30%도 줍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제가 30에 갖고 와서 제가 중간 업무를 다 한다고 치면 25를 수수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크루즈 열심히 팔면 할만하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기 할인 10% 같은 걸 많이 때려서 모집을 하니까. 예. 해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마진율이 좀 다릅니다만. 예, 어쨌든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성장한 시장이라서 크루즈 여행만 전문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어디서 크루즈 여행 뭐 전문 인솔자 과정에서 민간 자격증 준다고 이러는데 민간 자격증은 참고로 국외 인솔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수료증 같은 자격증이고요. 법으로 정한 자격증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큰 돈 내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결론은 내가 모집할 수 있고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해서 크루즈행 즐겁게 다니는 것만 키워도 비즈니스는 상당히 돌아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인크루즈 다단계를 한다든가 크루즈 적립식 상품 같은 걸 판매한다든가 내가 당장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적립식 상품 들고 나가서 열심히 파는 것도 방법이고 다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이 동호회처럼 커져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하겠다 그러면 그 상품들도 제가 뭐 정리식 상조회사 상품도 있고 완전 후불제 상품도 판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 뭐 난 그런 걸 해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냥 암산을 한번 해볼까? 암산. 이게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열심히 활동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최소치인 것 같아요. 최소치. 주변에 여행 가는 사람들만 소개시켜. 일반 패키지 여행. 근데 참고로 패키지 여행이 옛날에는 진짜 싼 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싼 동네를 원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유럽도 많이 가거든요. 네. 장거리를 가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장거리를 가면 수수료가 높죠. 그죠? 근데 최근에 유럽에 뭐 예를 들어 튀르키예 여행 이런 거 한 뭐 200만 원, 그다음에 이태리 일주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되게 싼 상품이에요. 대신 현지 가서 쓰는 돈이 많죠. 근데 웬만해 갖고 한 3, 400만 원짜리 상품들 많이 가요. 그리고 뭐 유럽 그러면 500만 원짜리도 많이 가요. 근데 그런 분들 가면 똑같은 수수료라고도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은 요 수수료 체계는 저희 플래너로 활동했을 때 대략 암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여행사를 차려서 한다 그러면 이거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업자로서 막 광고비를 쓰고 엄청나게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블로그 좀 하고 그냥 여행사 합니다. 명함 만들어서 여행사 한다고 단체 무차 왕창 뿌리고 한다는 것만 자꾸 알려. 그러면 문의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단지 들고 나가고 동네에 뿌려. 문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갈 만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패키지 여행 한 12명은 물어볼 것 같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뉴질랜드 여행을 8명이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상품가가 450만 원. 네, 괜찮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참고로 그냥 소개만 시켰다는 거예요. 소개만.
그러고 뭐 한 요 정도 나올래나? 근데 열심히 하면 이거의 한 3배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주위에 동네에 단체 여행 가는 사람 12명이 아니라 20명, 30명 단체가 많습니다. 참고로. 단체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해. 그죠? 그럼 그거는 저희가 한 7% 마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2명 200만 원짜리일 때 168만 원. 요즘은 몽골도 뭐 보통 만들어서 가는 게 거의 한 150에서 200 사이예요. 시즌, 여름에만 딱 하는 시즌. 그런가 하면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여행을 내가 그냥 퍼날러 갖고 마케팅을 했는데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토스했어. 그랬을 때도 거의 저희가 일 대신 다 해드리건 4명이 한 팀 가거든요. 이 정도 될 거고. 몽골 여행 뭐 만들어서 파는 걸 어떻게 뭐 사람들 모아놓고 해서 가시죠 했는데 모았어요. 그렇게 될 거고. 남미 여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밀어붙이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1등이고 경쟁력 1등이고 만족도 1등이라는 게 중요해요. 패키지사보다 거의 40%에서 50% 저렴합니다. 그 절반 가격에 실제로 거의. 근데 만족도 압도한다고 자신해요. 뭐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1,000만 원짜리 상품 팔면 저희가 5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 받으면 제가 상담해서 계약시킬 자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게 200이 아니구나. 2명만 가도 100만 원인데 그죠? 여행 혼자 가지는 않거든요, 잘. 그죠? 그리고 또 같이 되면 심지어는 10명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돈 벌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겸손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여행사 한다고 알리면서 마케팅 조금 하면서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성과들이 이렇다. 왜? 모든 여행사가 남미를 다 직접 이렇게 팔진 않거든, 이 상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트럭킹이라는 게 있어, 트럭킹. 트럭 타고 아프리카 종단하는 여행. 이게 생각보다 5, 60대가 가요. 네. 대학생도 가지만. 근데 이런 여행도 마케팅 좀 하면 갈 사람들이 있으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컨텐츠를 내가 유튜브로 하든 컨텐츠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든 컨텐츠를 내가 뭐 유료 광고를 때 마케팅을 하든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할 수 있게 그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 한국 출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가 할인 같은 거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히말라야 트레킹, 라다크 여행, 산티아고 순례길, 일본의 구마너 고도 트레킹, 미국 대륙 횡단 여행, 뭐 할리 데이비슨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좀 특별한 여행들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얼추 그냥 돌리면 제가 볼 때 초반에는 뭐 성과가 미미해도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합산돼서 나오는 금액이 거의 한 뭐 6, 700이라고 치면 그냥 겸손하게 한 절반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일단 그냥 성실하게 좀 뭔가 했을 때 확보하고 갈 수 있겠다. 이게 전업으로 완전히 열심히 하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일을 한다고 널리 알리면 문의가 와요. 예, 알리는 작업을 했을 때.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슷한 일을 내가 직접 여행사를 차려갖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차려갖고 하시면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면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벌 거다. 이렇게 봐요. 참고로 제가 여기 강남에 사무실 2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직원 연봉 꽤 됩니다.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벌잖아요. 10원도 못 가져가요. 근데 제가 실무를 열심히 하면 아마 제가 실무를 열심히 하면 400, 500 가져갈 거예요. 제가 실무를 열심히 하면. 그죠? 그 직원 한 명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고정비를 깔고 가면 그만큼 더 벌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그거는 수작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럼 아까 특별한 여행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기 이래요. 특별한 여행은 여행을 바로 파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금액이 높아지면. 금액이 쌀 때, 크루즈 여행 싼 거는 진짜 쉽게 팔아요. 크루즈 여행 레그 크루즈라고 해서 배를 갖고 오고 갖다 줄 때는 정식 크루즈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정식 크루즈가 그 발코니 객실이 뭐 한
4박 5일, 뭐 5박 6일 이런 것들이 발코니 객실 25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편도 크루즈, 편도로 가고 알아서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그럼 비행기 표값이 한 15만 원 든다고 치고요. 그럼 편도 크루즈 타고 가서 그냥 하는데 중간에 내리는 데가 없어. 배가 리조트니까 배에서 먹고 놀아? 이런 거는 판매가를 저희가 한 49만 9천 원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49만 9천 원인데 거기에서 마진을 한 10만 원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팔기가 쉬워요, 진짜로. 체험 여행이죠, 체험 여행. 예. 그런 것들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남미를 내가 어떻게 팔아요? 때 연락만 받아내면 돼요, 연락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특수 지역이라고 하는 흔하지 않은 여행들은 세미나를 종종 합니다, 세미나. 그러면 여행을 파는 게 어려워 보이는 거는 미국 대륙 횡단 여행도 갑자기 그냥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미나를 하면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 돼요. 세미나를 마케팅해서 접수받는 거는 여행을 파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잖아요. 심지어 유료라고 쓰고 무료로 해줄게요 하면 더 쉽죠. 그 세미나를 제가 다 해드려. 제가 다 팔아드려. 이런 거죠. 심지어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기획하고 세미나에 모집을 해주시면 제가 팔아드리겠다. 그죠? 네. 제가 제일 잘 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너무 힘 안 주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여행을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컨텐츠를 계속 읽고 다시 노출시키고 읽고 노출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 나가면 괜찮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너무 막 재구 이렇게 오랫동안 시동만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참고로 150만 원 저한테 수강료 내고 수업 듣고 인바운드 60만 원 또 내고 수업 듣고 어떻게 할지를 6개월 1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해요. 일단 해. 해보면 알죠. 해보면. 왜? 아니 그냥 명함 파고 널리 알려요. 돈 10원도 안 들잖아요. 리스크 빵이에요. 빵. 그렇게 하면.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 그럼 그때부터 하세요. 네. 자, 만약에 뭐 플래너로 명함 파고 막 뿌려요. 네. 사업자 만든다? 그러면 여행을 부탁해는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여행을 부탁해 라피크라고 아까 마케팅 대행 사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부탁해 라피크 해서 박신정이 써갖고 명함을 만들고 열심히 뿌려요. 네, 열심히 뿌려. 연락 와. 그러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끝. 그런데 기왕이면 그때부터 동호회를 키워나가자. 그 사람 데리고. 자, 그래서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톡방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고급 정보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진짜 막 특가 상품, 뭐, 갑자기 엄청 할인하는 상품, 아니면 막 갑자기 커미션을 왕창 주는 상품,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여행은 여행사 수수료를 50% 할인받고 간다. 왜? 수수료를 드린다 그랬으니까,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여행사 상품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우리 수수료의 50%를 드리니까 할인받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지인도 같이 가. 그러면 그 50%는 내 수익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지인들 여행 가는 거 소개시키면 50% 드려요. 아까 뉴질랜드 8명 가는 거 소개시켰다니까요. 예. 참고로 수업을 듣고 여행사를 창업해서 하시다가 무역업을 하면서 하시다가 아 그냥 두 가지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이래갖고 여행사 한다고 널리 알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원래 무역업만 다시 열심히 하시니까 문의가 오잖아요. 문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줘요. 그럼 저희가 상담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의가 왔는데 그 유럽에 부부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는데 맞춤 여행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맞춤 여행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맞춤 여행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12일짜리인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고 꽤 비싼 여행인 거죠. 예. 너무 만족하셨어요. 근데 그게 마진이 얼마냐? 저희가 300만 원 남았어요, 두 분에. 그
단가가 높은 여행이니까 3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50%니까 150만 원을 드린 거죠. 그냥 여행사 한다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 쪽에서 유럽 맞춤 여행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춤 여행 해준 데가 없으니까 해드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진다. 그 다음에 긴급 출발 이런 상품들은 이런 거죠. 우리 특히 우리 예, 신정 대표님 여권이 있고 영어도 잘 돼. 뭐 이런 거죠. 예. 여권이 있고 갑자기 출발할 수 있어. 이러면은 뭐 출발 한 열흘 남았는데 뭐 이런 경우 있어요. 200만 원짜리인데 뭐 110만 원에 갈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혼자 가면 싱글 차지를 내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한 방을 써도 그 파티션을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갈 사람만 하나 구해놓으면 갑자기 여행 갈 때 진짜 싸게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여행업자 아닌 갑자기 싸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야 이거 뭐야 이래서 가면 됩니다. 아까 바르셀로나 60만 원 왕복 아시아나 항공 티켓 사갖고 갔다 온 저희 수료생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광사업자까지 내면 실제로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해요. 이번에 아프리카 여행 19일짜리예요. 아프리카 여행 19일짜리인데 그게 한 6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상품을 열심히 팔겠다는 전제하에서 비행기 표만 170만 원 주고 사면 19일 동안 아프리카 일주를 시켜줍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때 양심은 좀 있어야 돼요. 갔다 와서 팔지도 않아. 이거 뭐예요? 먹튀죠, 먹튀. 이게 팸투어 하는 사장님들 멍들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가 뭐 스리랑카 여행 20명 모집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 나부터 가서 우리끼리 10명 가면 일단은 출발 확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 혼자 가지 말고 친구 한 두세 명 더 데리고 가. 그러면 마진이 생기니까 내 여행 경비 확 줄어요. 네. 그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해서 행사가 자꾸 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공유여행사의 지향점이에요. 공유여행사 연대, 가맹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동네에다가 전단지만 돌려도 저는 장담하는데요. 오프라인에 발로 뛰는 영업하는 여행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돌리면 연락 옵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냥 문 밑에 놓고 오지 말고 가게집은요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여행을 부탁해라는 여행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브랜드 다 종합 판매하고 있고 여행 만들어도 드리고 특히 뭐 여러 명 같이 여행 가신다면 단체 여행 저희가 단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해드려요. 요즘은 4명, 8명도 단독 행사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의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여행 비서다 생각, 저를 사장님의 직원이다 생각하고 그냥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프라인에 찾아가서 상담할 데가 없어갖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싶어해요. 온라인만 있으면 정이 없어, 정이. 예. 매일 운동하듯이 블로그 한 개라도 쓰면 분명히 사업화 된다. 그리고 공유행사 회원으로 동호회 육성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네. 참고로 이런 이미지 저도 챗GPT로 시켜서 만든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어줘. 그때 만들어줬어요, 그냥. 네. 자, 전단지는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여행 박람회 때, 박람회 전날, 이 모래도 뿌려야겠다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디 거든 여행 상품 우리는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여행 상품을 하나 이미지하고 제목하고 대표 가격만 해놔요. 얼마 붙어지만 더 비싼 날짜별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상품, 뭐 산티아고 순례길, 뭐 트레킹 상품, 남미 여행, 할리 데이비슨 여행, 뭐 세부의 연예인과 함께한 스쿠버 여행, 뭐 미국 대륙횡단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요거 해서 양면 출력해도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이제 제가 신청 받아갖고요. 전단지 만들면 전단지 얼마예요? 그 4,000장? 네, 4,000장에 한 15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 연락처 빼고요. 자기 연락처 넣어요. 예. 그러고 가서 뿌려. 세컨폰 연락처, 세컨폰. 그래갖고 가갖고 뿌려요. 그럼 분명히 문의 옵니다. 분명히 문의 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줘도 문의 오겠지만 이제 길거리보다는 뭐 다가오고 다니는 게 좋고 좀 잘 사는 동네 가도 되고요. 예. 뭐 어디서든 뿌리고 명함 주면 연락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제 8시 23분이니까 속도를 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운영 스타일과 사례들인데 아까 제 수업을 듣고 제가 코칭해드려서 동호회처럼 그냥 여행을 다니든 사람 모아서 그냥 여행을 다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밴드에다 그 사람들 담아서 국내 여행도 같이 가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그걸 계속 사진하고 글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갖고 이분이 그 동네에서 동네 1등 여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아까 팀이 넘쳐갖고 네, 제가 볼 때 한 1년에 한 3, 4억 버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봐봐요. 우리가 여행 산다 그러면 아마 문효인 대표님처럼 젊은 분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품은 어떻게 하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지? 홈페이지 만들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결제 받는 거, 뭐 상담하는 프로세스, 뭐 연락 오면 ERP 어떻게 입력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단풍 여행 몇 번 같이 가다가 국내 여행 몇 번 같이 가다가 같이 중국에 한번 갑시다 가는 건데 처음에는 4명이 같이 갈 수도 있죠. 여행사 창업하는데 돈이 안 들지만 함께 놀러 다니는데 앞으로 한 1,000만 원에서 내가 한 2천만 원까지 쓰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놀러 가는 여행을 모아서 같이 놀러 가. 그러면서 동호회를 키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여? 내 동호회 밴드나 카페에 뭐를 올려요? 일정표만 올려요. 일정표도 랜드사가 만들어줘요.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일정표 워드 작업도 만들어드려. 그러면 만들었어요? 일정표 올리고 언제 갑니다. 글 쓰고 언제까지 돈 내세요. 마감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여행 갔다 온 사진 몇 장 얹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이거 같이 가자 해서 끌고 가면 여행업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데스크 업무가 없다. 블로그도 안 해요. 유튜브도 안 해요. 같이 놀러 가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 성향이 되시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높아져요. 왜? 우리끼리 여행이기 때문에 다른 데랑 가격 비교 안 하거든요. 가격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폭리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원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정말 더 좋게 해줘요. 더 재밌게 해줘요. 여기 지방이니까 여기는 아예 그 동네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전세 버스를 포함해서 해줘요. 경쟁력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수료생 사례인데 다 저희 수료생 사례예요. 여기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신 적이 있어서 제가 현지화를 하면 좋다 했어요. 그리고 작은 동네부터 먹고 가라 했어요. 근데 커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데 일본은 한 번 가면 10번 가는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자주 가는 여행지입니다. 엄청 많이 가요. 진짜 많이 가요. 한국 여행의 절반이 일본입니다. 네,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일본 유학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남쪽 끝에 오키나와 섬을 전문으로 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의 공항에서 셔틀 해주는 거, 뭐 현지 투어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만든 다음에 홈페이지 이거 무료로 제공받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나중에 사용료가 붙어요. 어쨌든 뭐 몇만 원이죠, 몇만 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상품 만든 다음에 구글로 광고를 계속 때리고 구글로. 그러니까 문의가 오잖아요. 2명, 4명짜리 투어를 해준다 그러면 문의가 더 오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여행 문의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골프 여행을 해서 오키나와 겨울에 추울 때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골프 여행, 오키나와 전문 여행으로 해서 택시 투어까지 만들었고 1년 만에 그 정도 해냈고 2년 차에 이제 잘 돼서 이제 오키나와 여름에는 여기 하와이 같은 데니까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장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북해도
그래서 북쪽 끝에 북해도, 남쪽 끝에 오키나와. 북해도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엄청 잘해요, 이 친구. 네.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들 물량도 받아. 여행사들의 현지를 해주는 거죠. 이럴 수 있다.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영역에서 일단 1등 먹고 가는 거야. 작은 영역. 우리 작은 동네에서 동네 1등 먹으려고 그러면 전단지 열심히 뿌리고 막 맨날 인사하고 그러면 동네 1등 먹어요. 강남 같은 데는 안 됩니다. 강남은 동네 개념이 없어요. 이런 데다 차리시면 안 돼요. 네, 여행사.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저희 수료생인데 이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컨텐츠, 이런 디자인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고 홈페이지도 세팅해 드리고 이거 돈을 받고 해드리죠. 해드릴 수 있고 하는데 이 친구도 이거 봐봐요. 자기가 직접 여행을 갔다 와서 만드는 여행들이 아니에요. 이런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이런 것도 다녀올 수는 있지만 다 다녀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현지, 인도 애들은 한국말 다 합니다. 몽골 애들 한국말 다 해요. 요즘 이래요, 추세가. 그래서 현지 파트너를 잘 고르면 걔가 갖고 있는 걸로 상품을 세팅한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믿고 거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검증된 업체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저랑 잘 하시다가 점진적으로 확장하시면 스스로 독립여행사라도 결국에 잘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한 가지 테마에 집중하면 좋은데 지금 이 친구는 인도 네팔 전문을 이제 지향을 한 거죠. 인도 네팔 전문. 그래서 그 중에 트레킹 힐링 여행. 모집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미나 하고 설명회 하고 그리고 유튜브 하고 뭐 인스타 이런 거 광고 때리고 그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얹어서 광고 때리고 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그냥 인플루언서가 되면 여기 도하 네, 김소영 이게 도하라는 그 도자기 빚고 이러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 9번 갔다 왔어요. 이 친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풀코스로 거의 한 40일 가깝게 걷는 여행이 한 500만 원 해요. 500만 원, 600만 원. 그 알베르게에서 자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나 투어랑 가는 12일짜리 여행인데 그중에 2일은 또 자유여행이에요. 그런데 700만 원이야. 네.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해지면 나를 따르라 해서 남과 가격과 상관없이 어떤 서비스를 더 해주겠다 하면서 별다른 여행을 해낼 수 있다. 이게 인플루언서죠,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여행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로 성공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여행업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 그럼 저희가 백업을 해드리겠다. 백오피스를. 여긴 김소영인데 옆에는 박소영이야. 리얼 인문학이라는 회사 대표인데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해. 그러니까 여기도 고베, 오사카 뭐 이런 데 해갖고 4일, 3박 4일 여행이거든요. 미술 여행. 390만 원이에요. 된다. 내가 나를 특화시키면 된다. 방법이다, 그것도. 자, 그러면 내가 여행 상품 다 만들어야 되냐? 머리 아프죠. 그러면 여행 상품 안 만들고, 우리 심효정 대표님 갑자기 저도요 그랬는데, 이거 아까 떠날 준비가 됐다는 거죠? 네,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떠날 준비는 뭐 저도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놀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조만간 가요. 정해서 놀러 가요. 이 놀러 갔다 온 거를 잘 사진과 영상 찍고 올리면 문의가 와요. 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팔기만 해갖고는 약해. 음.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여행들을 그냥 잘 파는 거가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널리 알리면 된다. 생각보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장님들 200명이 나오는 교육을 들어갔어요. 가갖고 명함을 나눠주고 어떻게 여행사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롯데, JTB, 인터파크, 노랑풍선, 뭐 여행이지를 종합 판매하는 여행업계에 저희가 하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엄청나네요. 막 이런 엄청나네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하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전단지를 돌려서 알려주면 동네 사람들이 와 여기는 연락하면 다 돼? 근데 실제로 실무를 다 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여행사 웬만치 오래 한 사람도 한꺼번에 이거 모든 전산 쓰고 모든 담당자랑 컨택해서 하고 이거를 저희 팀장은 혼자서 다 해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너무 복잡해 머리가. 근데 우리는 하니까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서 또 하시면 돼요.
야, 이렇게 장시간 혼자 떠들으니까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방콕 북쪽에 있는 깐짜나부리에 저희 직원 둘을 데리고 제가 여행을 갔어요. 제가 투자한 돈은 300만 원. 대신에 갔다 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 친구 갔다 와서 유튜브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바로 영상을 밴믹스라는 걸 갑자기 6만 원 주고 사갖고 거기에 템플릿에다 얹어서 그냥 만들었어요. 평일날 저녁에 3일 저녁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 여기 이제 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글씨가 나와요. 여정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카오산 로드라고 배낭여행자 거리인데 거기에 이비스 호텔이 부티크 호텔이 생겨서 깨끗한 호텔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 나가서 맥주 하나 사갖고 모든 남의 바를 막 다 들어가서 춤추고 놀고 막 전 세계 애들이 막 같이 놀아요. 나이 70에도 재밌게 놉니다. 참고로 이때 짐벌도 없어. 그냥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컨텐츠를 만들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상은 제가 찍어서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이 간 거죠. 참고로 식당이 아까 그 기차에서 내려서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는 좀 식당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타고 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영상 올리고 뭐 밴드 같은 데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와, 나중에 상품으로 나오면 저걸 가야겠네 하는 저희는 상품을 만들러 가는 과정을 보여줘서 마케팅을 해요. 넝패라고 나무 주택을 배로 끌고 콰이강 밀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뭐 빨개 먹고 놀아도 몰라. 예, 지금 이제 이거 보면 그 이 영상을 보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패키지 여행사에 한 110만 원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126만 원에 팔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 만든 지 오래됐는데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누가 여행 가고 싶다 연락 왔는데 16명이 얼마 전에 여행을 갔어요. 이 영상 보고. 이 영상이 나온 데로 다 가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컨텐츠는 이런 힘이 있는데 내가 여행 상품을 만들러 가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몇 사람 같이 가면 혼자 가면 배경만 찍어. 근데 몇 사람 같이 가면 여행하는 모습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마케팅이 엄청 강력해. 그리고 서로 후기 해주는 거, 후기. 아,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요. 우리, 라피크 여행사 통해서 여행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울었어. 진짜. 밤에 잠이 안 나요. 막, 두근거려갖고. 꼭 가세요. 이렇게 제가 영상 찍어드릴 거 아니에요. 후기 영상을 제가 서로, 이런 거. 요런 거가 공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진을 갖고, 이렇게 우리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쓰고, 이런 거죠. 자, 여행업계 통계 보면, 코로나 전에 해마다 8% 이상 성장했다. 개발도상국가 10%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행업은 엄청난 상승세에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거꾸라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뛰어넘는다. 이 정도 회복됐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우리 거냐?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이 OTA 이 플랫폼들이 여행업의 75%를 장악해 갑니다. 그럼 내가 일반 여행사하고 경쟁력이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효율을 높여야 돼요.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공유여행사 연대에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남미나 무슨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여행지 상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을 하세요 이렇게 어필한다면 그거는 대중적이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30개, 50개사가 많이 판다? 우리가 그 시장 먹어봐야 시장이 안 크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돈은 레드 오션에서 버는 겁니다. 블루 오션은 희소하지만 큰 돈을 못 벌어요. 여러 명이 먹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레드 오션에서 좀 잘하는 게 뭐예요? 함께 재밌게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 지역들을 보면 일본,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가봐야 돼요. 네. 나가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행사 요거 마무리 짓게요. 이 공룡들 사이에서 여행사가 거의 2만 1000개예요. 이사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공유하고요. 차별화된 여행 상품도 우리가 서로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공유하고요. 판매망도 공유하고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직원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시골 동네에서 혼자 직원 뽑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뽑고 같이 훈련한다. 그 다음에 우리 IT 플랫폼 함께 쓰면 저렴한 비용으로 같이 쓸 수 있고요. 고정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1인인데 한 고객을 모시고 열흘간 출장을 가면 일을 누가 봐줘요. 이럴 때 같은 브랜드로 언급하고 있다면 다른 점에서 봐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랜드 공유, 마케팅 공유, 상품 콘텐츠 유통망 공유, 인력 채용 교육 훈련 공유, 업무 능력 공유. 제가 대부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ERP 홈페이지 공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물고기한테 쫓겨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여행을 부탁해 공유여행사, 회원사 300개 만들면 우리끼리 큰 고기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공유하고요. 온라인 마케팅도 경우에 따라서는 30만 원씩 100개사가 각자 플레이하는 것보다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짜리 광고를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 세팅하는 거 스스로 하기 뭐한데 외주를 그냥 맡기자니 여행업 잘 모르고 좀 달갑지 않아 할 때 저희 내부에 이미 회원들 중에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세팅해 줄 사람도 있고 디자인해 줄 사람 다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 되고요. 스스로 다 할 수 있게도 알려드려요.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내가 혼자서 직원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모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큐베이팅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직원 추가로 한 명만 더 뽑으면 그것도 해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지방에서 직원을 뽑아갖고 교육 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남에 에어비앤비를 잡아갖고 직원을 올려보내서 2주 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단 일해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저희가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함께 밥 먹고 친해져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언니 이거 어떻게? 이게 핵심이에요. 언니 이거 어떻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고정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ERP 안 해도 되고 무료도 있어요. 하지만 유료로 잘 쓴다 그러면 ERP만 쓰면 33,000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쓰면 99,000원에 좀 여행사에 특화되게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쓸 수도 있다. 네. 아까 그 블로그 지수 평가하는 거가 99,000원인데 내 사업 필요한 거 다 하는데 99,000원 괜찮죠. 세무회계도 나중에 내가 좀 규모가 나오면 이제 다달이 기장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연간 88만 원 막 해갖고 관광공사에서 해설하고 있는 정도 되는 전문 세계 세무사님이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행 상품 이거는 제이 거. 요거는 아까 인벨트리, 요거는 아프리카 트러킹, 요거는 미국 대륙 캔다 큐브밸리, 요거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이제 미코 트래블, 그 다음에 여기 뭐 스리랑카, 고마 쪽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력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상품들인데 우리가 같이 콜라보해서 함께 팔고 함께 내 홈페이지에 디스플레이하고 내가 그냥 다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여행 상품 만들러 이제 갔다 왔던 영상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유 여행사 저 조한성이고 관광 전공했고 인터내셔널 교육회사도 했고 무엇보다 여행사 창업교육 제가 오랫동안 했고 여행 사업은 지금 한 27년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수료생들과 함께 10년 넘게 교육해서 여행사 하고 계신 분들이 100개사가 넘고 수료생이 많으니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래 했으니까 뭐
돈 받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사 되면 요런 거 정도는 좀 하겠다는 의지 정도가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플래너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을 하셔도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블로그 한 4개 정도는 쓰는 의지가 있다. 예, 그 정도면 같이 할 수 있겠다 봅니다. 왜? 남의 걸 내가 함께 마케팅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고요. 내가 내 거를 정리하는 시간도 되는 거고요. 계속 지속하면 결국에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창업 교육이 제가 10년 동안 165만 원에 하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지금 이 줌 수업 듣고 저랑 같이 뜻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50% 할인해서 75만 원에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업은 저희 회원사가 되라고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사업을 직접 하겠다. 여행업의 모든 걸 다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교육 듣고 단독 사업 하셔도 되는데 단독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회원사 같이 하시면 돼요. 아니면 대형 브랜드사 간판 거는 거 제가 도와드려서 간판 걸고 하시겠다? 그거 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저희 어, 가맹점을 2개 하시면은 본사에서 욕해요. 그래서 가맹점이 아니고 우리는 공유여행사 연대 회원사가 되는 겁니다. 연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플래너로 시작해보고 싶다 그러면 예, 이페비 줌 수업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제가 33만 원에 해서 4주에 2시간 교육해드리고 심지어는 필요하시면 블로그 마케팅 그것도 무료로 교육해드려요. 아까 우리 라피크 신정님 유료 교육 들으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고 뭐 유튜브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그러면은 플래너를 같이 활동을 시작하셔서 나중에 정식으로 여행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서 조건이 오늘 줌 수업 들은 거를 카페에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과 하겠다. 저희 여비즈 카페에 후기 남긴 다음에 여비즈 카톡에다가 후기 남겼다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물론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분에 한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뭐 제일 그냥 편안히 생각하면 그냥 저희 명함 파드리면 그걸로 그냥 뿌려서 연락 오는 거 토스해갖고 성과를 내서 돈을 조금 벌어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좀 알 수 있고 과정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장 형태로 하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행사 입회비 안 받고요. 월회비도 따로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가면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걷어서 누군가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의사결정이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처럼 저희가 가맹의 프로세스는 있지만 웬만한 건 그냥 다 도와드린다. ERP는 이런 겁니다. 업무보는 이런 거예요. 막 고객 정리하고 뭐 일정표 정리하고 막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막 노트에 적어놓고 이러면 일이 좀 많아지면 어렵고 나중에 정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ERP를 쓰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시겠다 그러면 여행을 부탁해를 간판으로 걸고 본인의 회사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행을 부탁해 뭐 어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 회사 이름을 걸고 밑에 여행을 부탁해 회원사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거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에 대한 것들 가이드 드리고 하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장시간 했는데 혹시 이제 마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몇 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뭐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현재 회원사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가맹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맹한 데가 9개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어, 프랜차이즈처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여행사 협력 연대라고 생각하고 300개를 해야겠다라고 바꿨고 돈 10원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원도 안 받고 같이 힘을 키우자. 예, 힘을 키우자. 대신 그러면 왜 너도 왜 강의를 팔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일을 하는데 저희한테 뭐 고객을 그냥 고객만 넘겨줘. 그러면 강의 안 듣고 마케팅해서 고객 넘겨주세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 때마다 이게 뭔지를 막 해설을 해드려야 돼요. 해보니까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이거 하지 말자고.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거를 알려드리느라고 너무 노동력을 쓰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뼈대 교육이 있어야겠다 해서 아까 그 플래너로 활동하시면 제가 30만 원 받고 하잖아요. 그걸 기초 교육 해드리고 업무를 보고 성과를 내는 거고요. 실제로 창업을 하든 뭐 플래너를 하든 그 낸 돈은 그냥 고객 몇 명 유치하면 다 본전 뽑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업무를 알려드리고 시작해야지 서로 손발이 맞는다는 점에서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교육인데 그 참고로 가족이 같이 듣는다 해서 가족 4명이 들었어요. 할인 안 해줍니다. 내가. 안 했어요. 한 번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 가치를 좀 인정할 것 같고요. 카페 들어가시면 예, 비싼 돈 내고 수업 듣고 하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후기를 제가 썼나 할 정도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짜 후기죠.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죽는 날까지 도와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성공하는 그날까지 도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려서 저보다 잘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마이크 큐셔도 됩니다.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회원사는 몇 곳 정도 모집되었냐고 하시는데 실은 그 저희 수업을 듣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 중에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지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님을 쓸어 담으면 업무 처리만 쉽게 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여행을 부탁해 이런 마음에 들어서 하겠다는 분이 부평에도 있었고 저기 부산에도 계시고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부탁해를 공유행사라는 컨셉을 해서 할 때 저는 상생의 논리로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한번 꺾어지고 나서 그분들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심을 너무 하다가 제가 의사결정 안 했다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이제는 다 받으면 아마 올해 일단은 제가 볼 때 30호점은 올해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100개 정도 되면 우리끼리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참고로 저희 현지가 다 있어요. 몽골에 계시는 몽골 현지가 있고요. 코카소스,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오시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현지가 다 있다는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막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 강의를 들은 분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어, 아니 뭐 궁금한 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를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는 저도 그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약에 필요하시면 일단 그 후기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기초 교육을 다 해드리고 창업은 아까 설립이나 그 외에 그 소위 이게 전수 창업이를 삼겹살집 전수 창업 가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1,000만 원에서 시작해 보통 3천 받아요. 누가 가게 음식점 하고 있는데 나한테 모든 노하우하고 네 거래처 고기는 어디서 공급받고 이런 거 다 알려줘 그러면 3천 받아요. 근데 저는 거의 제가 뭐 98%제 거래처도 다 소개시켜드려요. 그 누가 그래요. 아니 이걸 왜 이 돈 받고 하냐. 다 경쟁자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진짜예요. 그 330 받고 수업을 했는데 너무 만족하셨어요. 여행국 경력자인데. 근데 코로나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잠자려다가 이거는 나는 강의료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전화 걸어갖고요. 죄송한데 저는 강의료가 이거 적당치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수강료 150만 원 다시 돌려보내드리겠다. 계좌번호 받아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참고로 여행업 경력자예요. 근데 그분이 왜 돌려주냐 자기가 만족한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무언가 서비스 제공했을 때 정당하냐는 거를 엄청 막 그런 걸 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고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바운드는 그냥 제가
단언컨대 그냥 인바운드 수업을 들으세요. 저희가 진행하고. 예. 인바운드 수업을 들으시고 그때 수업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합니다. 인바운드 수업은 원데이로 진행하고 60만 원이에요. 근데 원데이로 진행하고 인바운드 하는 선후배들 단톡방 있고 저희 지금 아웃바운드 단톡방 있고 그리고 그런 거 하겠다 그러면은 웬만한 거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심지어는 초반에 스스로 못하잖아요. 고객만 유치해. 그러면 대행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대행을 엄청 경쟁력 있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더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좀 진심과 진정성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후기 보시면 아, 얘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최강호 대표님, 심효정 대표님, 박하나 대표님, 문효인 대표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여행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여기 전화 주세요. 24시간 괜찮습니다. 이거 줌 어떻게 끄는지 못 찾고 있어, 지금. 참. 전체화면 됐다. 네.